테슬라 숏팬츠라고 해서 쇼친 사람들 조롱하기 위해서 숏팬츠를 만들어서 선보였던. 안녕하세요. 자, 최근 1년 동안 한국에서도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죠. 공매도 관련해서 1년 정도 공매도 없이 증시가 운영되고 있었는데 이번 3월에 그 공매도를 재개를 할지 말지를 두고 개미들과 정부들 사이에 눈치 게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공매도라는 게 없는 주식까지 빌려서 팔 수 있는 그런 제도이다 보니까 팔 수 있다는 거는 결국에 증시를 끌어내릴 수 있는 요인이고, 개미들 입장에서는 지난 1년 동안 증시에 굉장히 돈을 많이 유입했는데 공매도가 재개되면 증시가 빠질 수 있어서 걱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실제로 투자할 때 공매도 관련 지표를 이제 꽤 중요하게 사용을 하는데요. 얼마 전에 순살에서도 소개한 내용인데, 미국 주식 중에서 최근에 공매도 관련해서 굉장히 재미있는 지표를 보였던 회사가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해보았습니다. 일단 이 차트를 간략하게 보고 가시면은 숏 인트레스트라는 것의 개념을 이제 간략히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시장에서 유통되는 주식 대비해서 이 주식이 얼마나 빌려져 있냐, 결국 공매도라는 걸 하기 위해선 주식을 빌려서 팔아야 되는데 현재 시장에 유통되는 주식 대비 얼마나 많은 양의 그 해당 주식이 빌려 있냐라는 이 지표를 통해서 대충 이제 공매도가 어느 정도로 많이 되는 주식인지, 주식이 얼마나 많이 빠질 거라고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주식인지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를 보시면은 게임스톱 코퍼레이션이라고 해서 136%, 사실 이게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숫자인데요. 역대급으로 136%까지 치솟았던 게임스톱이라는 회사와 이 공매도 역사에 대해서 간략히 훑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간략히 회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게임스톱이라는 회사는 오랫동안 사실 망해가고 있던 회사였습니다. 어떤 회사냐 하면 오프라인에서 게임을 유통하는 회사예요. 그런데 이제 누가 봐도 오프라인에서 게임 CD를 사서 그거를 컴퓨터나 게임 콘솔에 넣어서 플레이하는 시대는 지나갔죠. 아무래도 모바일 게임이 대세기도 하고, 참고로 모바일 게임이 전세계 게임의 절반 이상을 이미 벌써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PC나 콘솔 게임들 기준으로 봤을 때도 다운받아서 플레이하거나 아예 클라우드에서 스트리밍하는, 그래서 예전에 순살에서 소개했던 내용인데요. 보시면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엔비디아 등 빅테크 업체들이 전부 다 클라우드 게이밍 플랫폼 만들려고 뛰어들어서 사람들이 더 이상 게임 CD를 사지 않고 자기들의 플랫폼에 와서 넷플릭스로 드라마 보는 것처럼 게임을 해라 라는 식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게임스톱이라는 회사는 계속해서 매출이 급감하면서 장기적으로도 방향성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도 답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주식들을 계속해서 숏을 치기 시작하고, 그런데 작년부터 이 회사 주식을 사들이기 시작한 투자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번에 이 이사회 멤버로 영입된 라이언 코헨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참고로 슈이라고 불리우는 반려동물 용품을 파는 이커머스 회사를 창업해서 3조 이상의 매각을 했던 그런 사람인데요. 이커머스 역량을 갖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엑시스를 해서 돈까지 갖고 있는 창업자 출신 사람이 게임스톱을 계속해서 보다 보니까 오프라인을 줄이고 디지털로 몰빵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아직도 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해서 한 1년 전부터 2020년 초부터 지분을 매입하기 시작해서 현재는 거의 한 13% 정도까지 지분을 들고 있는 2대 주주까지 올라왔죠. 그래서 작년 11월부터 주주 소환을 계속 보내서 압박을 하기 시작해요. 지분을 많이 들고 있는 투자자들은, 그리고 요새 액티비스트 인베스터라고 해서 실제로 회사 경영진에 압박을 넣어서 비즈니스를 개선시키고자 하는 투자자들이 많이 하는 방법인데요. 오프라인 매장 줄이고 이커머스 늘리고 기술 기반 기회들 늘려라. 예를 들어서 e스포츠 시장을 계속해서 개척해 나가고, 모바일 게임 분야에서도 할 일을 찾고, 게임 스트리밍, 아까 말씀드린 빅테크 회사들이 하는 그 게임 스트리밍까지 참여를 해라 라고 압박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 라이언 코헨이라는 사람을 보면 요런 사람인데요. 펫커머스를 창업했던, 애견용품 회사를 창업했던 대표 출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 라이언 코헨이라는 투자자가 회사에 주주 소환을 보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주주 소환이라는 게 여기 보시면은 RC 벤처스라고 하죠. 작년 11월에 이제 회사에 보냈습니다. 게임스톱 회사에 보내서 라이언 코헨 벤처스, 자기 이름을 딴 회사를 만들어서 우리가 1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게임스톱 경영진이 전략적으로 리뷰 다시 해라. 믿을만한 플랜을 가지고 와서 이 엄청나게 빠르게 자라나고 있는 게이밍 섹터에 이 기회들을 잡아야만 한다. 이 시장이 얼마나 어떻게 크고 있는지, 근데 게임스톱은 여기서 얼마나 뻘짓을 하고 있는지 여기 아예 빨갛게 표시해서 보냈죠.
지난 3년 동안 어떻게 지분 가치가 떨어졌는지, 5년 동안 떨어졌는지에 대해서 사실 거의 반협박 문서 같은 거였고, 그래서 작년 11월에 이 주주선을 보내기 전에도 사실 이 라이언 코헨이 지분을 매입하고 있다는 소식이 계속해서 이제 전해지다 보니 투자자들이 많이 몰려와서 주가는 계속 사실 오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계속해서 뭐 5년 동안 떨어지던, 뭐 그 전부터 떨어졌을 거예요. 떨어지던 게 작년에 이제 지분 매집 시작된 이후로 계속해서 조금씩 오르기 시작해서 자, 이렇게 올라갔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다가 올해는 아예 같이 일했던 CMO, 그리고 CFO, 그리고 본인 CEO, 이 세 사람 다 모여서 게임스톱의 이사회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이 회사 투자자들이 이들이 오면은 뭔가 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 주가가 한 번 더 이렇게 폭등해서 올라가는, 연초부터 더블 이상이 되는 모습을 보였었죠. 근데 왜 공매도 얘기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나 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여기서 이렇게 뛰는 게 사실 말도 안 되는 점프거든요. 일주일도 안 돼서 더블이 나 있던 상태예요. 이런 것들을 보시면 이거는 기존에 이 회사가 망해가고 있을 거라고 믿던 투자자들은 이 회사의 주식을 매도를 해놨을 텐데, 주가가 오르기 시작하니까 이 공매도 쳐놨던 게 손실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주식을 빌려서 팔아놨는데 주가가 오르다 보니 급하게 빨리 주식을 다시 사서 손실을 메꿔야겠다, 이 포지션을 꺾어야겠다라는 상황이 오는 거고, 그러다 보면은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기존 숏 포지션 언와인딩이 더해지게 되면서 오히려 주가가 더 상승을 추가로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왔었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김에 공매도에 대해서 한 번만 더 기본을 짚고 가면은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무차입 공매도와 차입 공매도. 그래서 차입 공매도라는 게 사실 우리가 말하는 공매도의 대부분의 상황일 거고, 무차입 공매도는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법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공매도는 이 차입 공매도고, 뉴스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들은 무차입 공매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차입 공매도라는 거는 차입을 해와서 공매를 한다. 그래서 내가 주식을 공매도를 하고 싶으면은 주식을 빌려와서 차입을 해와서 매각하는 게 차입 공매도고, 무차입 공매도면은 내가 주식이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일단 무조건 팔고 본다. 굉장히 투기성이 짙죠. 얘기만 들어도. 이 무차입 공매도는 아마 당분간 할 일이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참고로 이 네이키드 쇼팅, 무차입 공매도는 미국에서도 그 2008-2009 리만 사태 이후로 불법으로 금지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투자자 입장에서 주식을 팔고 싶어서 공매도를 하고 싶으면은 어딘가에서 그러면 주식을 빌려야겠죠. 그럴 때 찾아가는 게 각종 증권사 IB들의 이런 Securities Lending 데스크를 찾아갑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예를 들어서 골드만삭스나 모건스탠리 같은 이런 증권사들, IB들부터 뭐 시타델 같은 헤지펀드들까지 이런 식으로 주식을 빌리고 싶어하는 투자자들한테 주식을 빌려주는, 그리고 반대 방향에서 주식을 빌려주고 싶어하는, 나는 주식을 들고 있는 투자자인데 그냥 이 주식만 들고 가만히 있으면은 주식의 수익률밖에 얻을 수 없지만 주식을 누군가한테 빌려주면은 빌려준 거에 따라서 또 수수료를 얻을 수 있겠죠. 왜냐면은 실물을 빌려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자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수요를 중간에서 매칭해주는 역할들을 각종 투자은행들이 많이 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투자은행들은 거기서 중간에서 싸게 빌려와서 비싸게 빌려주는 형태로 돈을 벌고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 뭐 한국에서도 해외에서도 비슷한 이름으로 Securities Lending and Borrowing, 뭐 순서 바꿔서 SBL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증권 대차 거래, 주식을 서로 빌려주고 빌리는 그런 거래들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비즈니스가 사실 개인들 대상으로도 굉장히 액티브하게 해외에선 이루어지고 있어서, 제가 사용하는 브로커인데요, 이게 인터랙티브 브로커스라고. 여기서도 제가 들고 있는 주식을 팔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애플 주식을 100주 들고 있다 하면은 제가 애플 주식 매도 주문을 100주 내려고 하면은 애초에 기본적으로 설정이 예를 들어서 한 150주 돼서 나와요. 굉장히 빌려주고 싶어 하는 거죠, 이런 브로커들 입장에서는. 왜냐면은 빌려줘야지만 이득을 얻으니까. 근데 이제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100주 들고 있는 것 중에서 팔고 싶은데 제가 별 생각 안 하고 그냥 매도 버튼 누르면은 제가 들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주식을 팔게 되는 거라서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증권사들이 요새는 개인들 대상으로 영업하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수수료 무료인 플랫폼들이 많아졌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거래 수수료는 무료지만 공매도할 때 주식을 빌려준다든지 라는 식으로 다른 수익원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참고로 예전에 순살에서도 소개했던 내용인데, 수수료 제로 정책 도입으로 인해서 온라인 주식거래 업체들 거래량 폭증한 것들을 어떤 식으로 수익화를 시키냐 했을 때
뭐 주문 체결 과정에서 중간에 개인들한테 주문을 받은 것들을 마켓 메이커들, 시장 조성자들한테 주문을 다 팔아 넘기면서 거기서 수익을 창출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이번에 뭐 벌금까지 뭐 맞았던 상황이라서 조금 개인 입장에서는 뭐 대세에 지장은 없지만 뭐 알고는 있으면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아까 얘기하던 숏 인트레스트 얘기로 넘어가 보면 여기에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이제 유통 주식수, 시장에서 100만 주가 거래되고 있는 회사가 있다고 하면은 그 주식이 얼마나 빌려져 나갔는지, 136%라고 하는 거는 아까의 100만 주의 주식이 거래되고 있는 회사라고 하면은 136만 주가 빌려졌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빌리는 거는 여러 번 빌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B라는 회사에 가가지고 빌리고 그 다음에 A가 또다시 또 누군가 C라는 사람한테 또다시 빌려줄 수도 있는 거고 2중으로 3중으로 잡힐 수 있기 때문에 이게 100% 이상을 넘어갈 수는 있는데 사실 이 100% 넘어가는 게 굉장히 예외적인 상황이긴 해서 시장에서 게임스톱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뷰를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무지막지하게 숏을 쳐놨던 투자자들은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기존 숏 포지션의 손실을 보니까 이거를 털고 나가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식을 사서 갚아내고 나가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가면은 숏 포지션 사람들이 털리면서 주식을 사게 되고 그러면은 원래도 오르던 주가가 숏 스퀴즈 당했다고 하죠. 숏 스퀴즈 당한 사람들의 추가 매수 수요로 한 번 더 폭발해 오르는 이제 그런 상황을 맞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경영진의 변화로 인해서 계속해서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데 숏 스퀴즈로 인해서 한 번 더 튀었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자, 오늘 숏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숏 얘기하다 보니 이 사람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바로 일론 머스크 선생님입니다. 테슬라 주식이 사실 지금은 더더욱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올라갔지만 사실 뭐 말이 안 되는지 말이 되는지는 나중에 지나봐야 알 얘기지만 예전부터도 사실 거품 논란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기존 전통적인 방식으로 투자하던 사람들은 계속해서 공매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런 공매도 세력들이 테슬라의 주가를 한때는 누르고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투자자들이 테슬라의 미래에 베팅을 하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오르고 숏 스퀴즈 당한 사람들이 튕겨져 나가면서 주가가 더 폭등하고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이 공매도 친 사람들은 시장에서 사라지는 사람들이 생겼죠. 테슬라 숏 팬츠라고 해서 숏 친 사람들 조롱하기 위해서 숏 팬츠를 만들어서 선보였던 상황도 있었고 실제로 트위터 되게 활발하게 하시는 분인데 일론 머스크가 작년 7월이었죠. 리미티드 에디션 숏 팬츠 만들어놨으니까 와서 사라 라고 조롱을 했었던 적이 있고 이 테슬라 숏 관련해서 얘기들을 좀 더 찾아보면 이게 작년 여름 아까 이제 숏 팬츠 만들 때인데 이 공매도 대구력 시대다. 랜스다운 파트너스라는 펀드는 아예 판매를 중단한다. 숏에서 망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들이 있었고 이게 점점 더 이어져서 12월이면은 이미 엄청나게 테슬라 주가가 오른 상황인데 여전히 숏셀러 중에 내실책 맞지만 여전히 숏 배팅 굉장히 대단하게 지르고 계신 분이 아직 계신 것 같은데 이 트리하우스 캐피탈이라는 회사 이제 테슬라를 매도할 이유가 여전히 충분하다라는 식으로 숏을 계속 치고 있는 걸로 나와 있고요. 이분은 언제까지 뵐 수 있을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살아남을지 개인들이 살아남을지 궁금한 상황이고요. 아예 1월 들어서는 예전에 영화 빅숏의 주인공으로 유명하죠. 마이클 버리도 테슬라 거품이다 뭐 이런 식으로 경고를 하고 있는데 이 올해 들어서까지 숏을 계속해서 하고 계신 분들이 어떻게 되실지 아니면 테슬라가 어떻게 될지 비추가 굉장히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도 결국 기승전 테슬라 요새 주식시장이랑 비슷하죠. 뭘 살까 계속 보다 보면 결국에는 테슬라로 돈이 가게 되는 아무튼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이 공매도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이게 뭐 무조건적으로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일단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영향들을 미칠 수 있는지를 잘 알고 있어야 잘 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알고 투자를 하시라는 마음에서 영상을 만들어 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다 해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 안녕.